그럼 이제 블랙Q로 넘어가서 이 정리정돈이라는 키워드를 있는 그대로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사람들이 이 키워드와 관련해서 찾아본 다양한 세부 키워드들이 이렇게 쭉 나올 텐데요. 그 중에서 월간 검색량이 최소 1000건이 넘는 것들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정리정돈 자격증이 1330건, 정리업체가 1600건 정도 나오죠. 참 의외예요. 저는 이 키워드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정리업체라뇨. 사업을 시작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비즈니스.org 조사에 따르면 초반 1년 운용비용 기준 온라인 사업은 최소 3,500만 원에서 9,000만 원, 오프라인 매장은 평균 1억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사업하려면 자금이 이 정도 필요하구나 라고 순전하게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고요? 14년차 창업 코치이자 벤처투자 심사역으로서 삼성전자, 시랩인사이드, SK텔레콤 스타트앱, CJ온스타일 등 대기업 사내 창업팀들을 포함해서 300개 이상의 창업팀들을 코칭해온 저한테 이 말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 초보가 못 모르고 사업에 덤벼들면 이 정도 돈을 날리게 된다는 아주 섬뜩한 경고로 들리거든요. 아무리 사업 자금이 많아도 사업 실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그 돈이 허무하게 날아가는 거 저는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실력이 없는 분들은 통장에 당장 이 돈이 없는 게 오히려 다행입니다. 있어봤자 어차피 힘없이 날리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자, 이래서 사업 초보들은 사업 자금 마련보다 나한테 딱 맞는 찰떡 같은 사업 아이템을 고르는 실력을 갖추는 게 훨씬 더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사업 초보도 보고 바로 따라할 수 있는 3단계 사업 아이템 발굴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요, 어디 인터넷 뒤지만 나오는 흔한 방법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사업 초보분들 코칭할 때 쓰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영상 집중해서 보시고 꼭 따라해보세요. 나에게 딱 맞는 창업 아이템을 고르는 첫 단계는 나의 관심사와 경쟁력이 연관된 분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아이템 자체를 고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사업 아이템은 여러분의 장점과 경쟁력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나의 경쟁력과 진짜 관심사를 알아내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리서치 분야에는 사람이 하는 말보다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이 더 진실에 가깝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와 경쟁력을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핸드폰과 컴퓨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핸드폰에 어떤 사진이 많이 찍혀 있는지, 어떤 캡처 사진이 많은지, 저장해 놓은 인스타그램 사진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구독 중인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 즐겨찾기 한 웹사이트, 온라인 쇼핑 앱 장바구니와 구매 내역도 쭉 한번 살펴보세요. 그 속에 여러분이 진짜로 관심 있는 분야의 실마리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핸드폰과 컴퓨터를 쭉 봐도 크게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한번 청해보세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등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떨 때 도움되는 것 같아? 내가 잘 알거나 잘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면 너는 맛집 잘 알잖아. 김 대리는 엑셀 단축키 많이 알아서 제가 자주 물어보죠. 혹은 너는 정리정돈 꿀팁을 잘하는 것 같아 같은 다양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남들이 분명히 느끼는 내가 경쟁력 있는 분야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2가지 방법으로 나의 관심사와 경쟁력을 발견했다고 해도 이게 모두 돈이 되는 분야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견한 분야들 중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돈을 낼 법한 분야를 걸러내야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분석은 나의 경쟁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플러스 분석은 나의 관심 분야나 경쟁력을 통해서 남들이 무언가를 더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분석은 나의 관심사와 경쟁력을 통해 남들이 절약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더 벌거나 더 좋은 학점을 받거나 더 건강해지기 위해 또는 같은 결과라도 적은 노력으로 얻고 싶어서 돈을 쓰죠.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내 경쟁력의 시장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3가지 방법은 쉽지만 확실하게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꼭 한 번은 직접 해보세요. 분명히 시장성 있는 여러분의 경쟁력과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창업, 사업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놓치시기 싫은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성공적인 사업 아이템을 고르는 2번째 단계는 1단계에서 찾은 분야 내에서 고객들이 실제로 니즈가 있는 구체적인 세부 키워드나 아이템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관련 분야에서 아주 저명한 CB인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창업에 실패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시장에 니즈가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고객들이 어떤 구체적인 니즈가 있는지 빼먹지 말고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는 일단 나의 뇌피셜은 내려놓고 실제 고객들의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네이버 데이터랩과 구글 트렌드 같은 이런 데이터 툴을 사용해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좋은 도구를 써도 애초에 쓰레기 같은 걸 넣으면 결과도 쓰레기가 나온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즉, 아무리 좋은 데이터 도구를 써도 우리가 뻔한 키워드를 넣어버리면 도움이 정말 1도 안 되는 뻔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뾰족하고 구체적인 키워드를 넣어야 되는데 초보분들이 이걸 진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쓰시기 편한 도구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블랙QA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소개한 1단계 방법을 통해 나는 정리정돈을 잘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노하우 덕분에 같은 공간을 더 넓고 쾌적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게 고객들한테 가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제 블랙QA로 넘어가서 이 정리정돈이라는 키워드를 있는 글들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사람들이 이 키워드와 관련해서 찾아본 다양한 세부 키워드들이 이렇게 쭉 나올 텐데요. 그 중에서 월간 검색량이 최소 1000건이 넘는 것들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정리정돈 자격 등이 1330건, 정리업체가 1600건 정도 나오죠. 참 의외예요. 저는 이 키워드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정리업체라뇨. 그래서 이 정리업체 키워드가 궁금해져서 이렇게 한번 눌러봤더니 옷장정리, 옷방정리 같은 세부 키워드가 보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발견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정리정돈 중에서도 옷방, 옷장 정리는 업체를 돈 주고 부르기도 하는구나. 그럼 나도 옷장, 옷방에 집중해서 사업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어떠세요? 간단한 키워드만 넣었는데도 구체적인 세부 키워드를 보여주니까 참 편리하죠? 근데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블랙키는 무료는 아니고요. 월 사용료가 대략 13,200원 정도 됩니다. 부가세 포함해서요. 그래서 돈이 나가는 건 조금 좀 아깝지만 진지하게 사업 아이템을 찾는 분들은 최소 한 번 정도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이건 광고가 아니라 저도 유용해서 내돈내산 중이니까 오해는 말아주세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앞서 소개한 두 가지 방법을 잘했다면 여러분의 손에는 꽤 구체적인 키워드나 아이템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창업을 하려면 아직 중요한 결정이 하나 남아있어요. 바로 사업의 시작을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으로 할 거냐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옷장, 옷방 정리정돈이라고 해도 여러분의 노하우가 담긴 특별한 정리정돈 소품을 만들어 팔 수도 있고요. 앱을 개발해 볼 수도 있고요. 정리정돈 방문 서비스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할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의 안목이 담긴 옷장, 옷방용 정리정돈 제품을 골라서 온라인에서 팔아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가볍게 옷장, 옷방 정리정돈 노하우를 담은 전자책을 써서 팔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르면 좋을까요? 딴 거 말고 지금 당장 손쉽게 실행할 수 있고 초기 비용이 낮아서 실패해도 손해가 적을 것을 창업 아이템으로 골라주세요. 왜냐고요? 아무리 꼼꼼하게 조사하고 준비해도 시장의 반응이나 매출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현실은 이렇게 우리를 억까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업 시작 아이템은 돈과 시간이 적게 들어서 실패해도 타격이 없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서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을 고르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는 비록 60점을 맞더라도 계속 고쳐나가면서 70점, 80점, 결국은 100점을 맞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에게 찰떡처럼 잘 맞는 사업 아이템을 찾는 3단계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드린 가장 부담 없이 작게 시작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시작하라는 말을 듣고 좀 실망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기왕이면 폼나는 거 하고 싶은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작게 시작한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작은 성공의 발판을 다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크게 성장할 거니까요. 예를 들어 정리정돈 전자책으로 작게 시작해도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면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정리정돈 노하우와 관련 용품을 소개하고 직접 판매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자금도 더 많아지고 고객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만의 정리정돈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근사한 기업으로 얼마든지 키워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은 최대한 작게 하지만 점점 다듬고 확장해 가면서 결국에는 누구나 아는 회사로 키워내는 것이 사업가가 걸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이대로만 따라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사업이 꽃길만 걷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